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유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오늘 보증과 명의신탁에 대해서 좀 법적인 문제 알아보겠고요. 이 밖에도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가사 문제, 땅 문제, 명예훼손, 유치권이라든가 친권, 양육권 모두 좋습니다. 사고나 분쟁으로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유덕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에 소상공인들은 많이 어렵고 또 이러다 보니까 임대인, 임차인 이게 좀 법적인 문제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어떤 소송들이 좀 많은가요? 요새 이제 돈 빌려준 것에 대해서 갚으라고 하는 대여금 소송도 많은 편이고요. 그 부동산 관련된 소송도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개인 회생이나 파산에 관련된 상담이 그것도 꽤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소상공인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상담도 많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오늘은 보증과 명의신탁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보증, 네. 예전에 이 보증 썼다가 집안 내려앉은 분들 참 많을 텐데 이 보증이라는 개념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A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그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제 을이 그 본인이 갚아야 될 채무에 대해서 C라고 하는 보증인을 세우는 그런 것을 이제 보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보통 주채무자라고 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주채무자가 본인의 채무를 갖다가 그 이행을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담보로서 인적 담보로서 그 보증인이라고 하는 제3자를 그 자신의 채무 이행과 관련해서 세우는 것을 그 보증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전적인 채무에 대해서 이제 보증을 서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금전적인 채무라고 한정할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금전이 아닌 다른 금전 이외의 채무라고 하더라도 보증인을 세울 수 있기는 한데요. 통상적으로는 보증이 문제되는 것은 금전 채무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 보증이 한때 이제 큰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이 특별법, 그러니까 보증인 보호를 위한 그 특별법이 좀 제정되기도 했죠.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신지요? 기업도시가 옛날에는 그 아파트가 이렇게 안 나가가지고 싸게 막 이렇게 그 세를 놓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 전철 들어오고 그런다 그래서 35만 원에서 막 60만 원으로 올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자기네가 산다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가 산다고.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까 부동산에서 했는데 24개월을 안 하고 19개월을 했더라고요. 그게 본인이 가서 하지를 않고 본인이 이제 바쁘니까 제가 그 아파트를 소개를 했거든요. 왜 소개를 했냐면 거기 살던 사람이 나가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들어오는 입장이니까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중간에 이제 소개를 시키고 그 사람 내보내고 그렇게 하는 이 사람은 들어오고 그 와중에 또 저도 바쁘니까 그 아는 사람을 부동산을 시켜서 그럼 서류도 써와라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도장을 주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24개월이 아니고 19개월이더라고요. 네.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벌써야 그때가 언젠데 그랬더니 아직 그 19개월도 안 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 24개월 그 계약서도 안 쓰고 그러니까 도장을 제가 달라 그래서 찍어오기는 했는데 그런 상황인데 이거 뭐 우리가 뭐 법적으로 안 나간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임대차 계약서에는 19개월로 돼 있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임대인 쪽에서는 그 기간에 맞춰서 나가달라고 보통 나가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건 맞지요? 네. 그러면 원래 그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거는.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거냐면 그 임대인이 나가라고 소송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소송을 걸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어서 그 사이에 임대인하고 뭔가 조율을 하는 방법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이게 법상 무슨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다거나 뭐 이런 요건들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당연히 임대 기간까지만 쓰고 나가는 것이 맞는데 임차인 입장에서 또 집을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러면 상대방 임대인 쪽에서 소송을 할 때까지 이렇게 기다렸다가 그러면 소송도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 사이에 시간을 벌어서 해결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명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임대인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임대차 보호법이 이번에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한 번 더 연장해서 살 수 있을 권리가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거나 뭐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거에 비춰 봤을 때 이게 거기에 해당되면은 갱신이 될 수도 있는데 만일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임대인하고 잘 얘기해서 조율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가서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얘기한 대로 그거고요. 도장은 적고 19개월로 했고, 그런데 이제 사시는 분이 제가 이제 시켜서 그렇게 했고, 본인은 억울하다 이거예요. 뭐 이사 가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본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미안한 거예요. 이게 중간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임대인이 법적 분쟁을 걸어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감사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그거는 법적인 조치를 임대인이 할 때까지 거기 살고 계시다가 상대방의 소송 내용이나 그런 것에 비추어 봐서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분쟁들 앞서도 이제 뭐 부동산 관련 소송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례들이 좀 적지 않은가 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 어떤 법적 분쟁은 뭐 과거에도 많았고요. 지금도 뭐 특히 집값이 오르고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이제 오를 수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기 형제가 3형제인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양자를 갖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상속을 하려면 양자 간 사람도 상속 대상이 되나요? 양자가 친양자는 아니시고 그냥 일반 양자잖아요, 예전에.
그렇지. 이제 그냥 갔는데 뭐 호적상으로는 그런 거는 뭐 옮길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고 이제 족보상에는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족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저기 그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면은 예. 그 입양 관련돼서 그 증명서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안 나와.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 입양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부모가 이 양자 가신 분의 부모가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그러면 누구로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 지금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이제 양자 가신 분도 돌아가셨는데 네. 그냥 그 현 부모님 앞으로다가 이렇게 그 제적증명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입양을 갔다 사실상 입양을 갔다고 하는 그 부모로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친생 부모가 부모로 가족관계 등록부나 또는 뭐 재적등본에 나오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입양을 가신 게 법적으로 입양을 가신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뭐 옛날에 그냥 난 자식이 없고 너 자식 있으면 내가 저기 양자 하나 보내줘 뭐 이렇게 갖고 간 거니까. 그러니까 그 입양은 보통은 입양이 됐다, 양자로 됐다라는 것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나오는 경우 그리고 뭐 친생자 요새는 친양자를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친양자를 갔다는 것이 뭐 가족관계 등록부에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입양인 것이고 지금 그냥 사실상 사실상 양자로 갔다고 해도 법적으로 그거는 입양된 것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상속 문제에서는 어떤 상속을 받거나 그런 관계는 아닐 겁니다. 그거는. 예, 다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지금 이렇게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보증과 명의신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증은 어떻게 보증에도 좀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좀 써야 되는? 그러니까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주채무자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채무자 이외에 보증인이 보증 채무를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보증인 이렇게 얘기하면 채무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만 보증인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인도 채무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나는 보증인일 뿐인데 내가 왜 채무를 부담해야 되냐? 내가 왜 돈을 갚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증인도 보증 채무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신중히 처리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이 보증인이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 해서 결국에는 보증인이 되고 보증채무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주채무자 사이의 주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과 별개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계약이 체결이 되면 보증인의 보증채무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증인의 보증채무를 그 주채무자의 어떤 채무에 대한 인적 담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예, 그 주채무하고 이 보증채무의 관계는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어떤 형태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되고요. 주채무를 한계로 해서 보증채무가 내용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대신 내가 빚을 갚겠다라고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이제 보증이다. 예, 그렇게 개념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신데 보증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있습니까? 뭐, 옛날에는 이제 말로써 이제 보증인이 되겠다. 뭐 이렇게 하면 보증인이 될 수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민법이 개정이 되고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 같은 것이 제정이 되면서 보증 같은 경우에도 그 서면에 의하도록 어떤 방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민법의 규정들이나 이런 거에 보면은 그 어떤 방식을 요구하는 어떤 방식을 갖추어야만 그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에는 뭐 유언 외에는 특별한 것을 찾기는 어려웠는데 하도 이제 보증 같은 것이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보증도 서면에 의하도록 그러니까 보증인이 서면에다가 기명 날인하거나 또는 서명을 반드시 해야만 보증으로서 효력이 생기도록 그렇게 이제 법 규정이 그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뭐 구술로 해서 보증인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이 녹음돼 있거나 뭐 이런 부분이 돼 있으면 과거에는 그게 보증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민법이나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 같은 것이 제정돼 있어서 방식을 어떤 그 보증에 대한 의사가 명확하게 서면에 드러나 주어야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보증인의 그 기명 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만 보증으로서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 그 땅이 있는데 예. 제 땅을 지나서 다른 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맹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맹지인데 저한테 그 도로 사용 허락서를 하나 써달라 그러거든요. 예, 토지 사용 승낙서예요? 예, 맞아. 토지 사용 승낙서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써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전화 주신 분 땅을 지나서 다른 사람 땅이 있는데 그 땅은 맹지이고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달라고 한다. 그런데 이 토지 사용 승낙서를 요구하는 경우는요 대부분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거나 또는 건축 허가를 득하거나 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는 산지 전용 허가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결국엔 토지 사용 승낙서를 요구를 하는데요. 이 토지 사용 승낙서를 한번 써주시게 되면은 상당한 곤란한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토지 사용 승낙서의 내용을 보면 뭐 사용 기간이라든지 또는 뭐 그 영구적으로 쓴다든지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이런 거에 승낙을 한다 뭐 이런 취지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만약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주신 다음에 그 맹지인 땅을 개발을 하게 되면 잘못하다가는 선생님 땅과 관련돼서 토지 지목이 이제 어떤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 선생님 땅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토지 사용 승낙서도 잘 알아보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 사용 승낙서를 한번 써주었다가 본인의 토지 사용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본인의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을 못하시는 부분이 생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주실 때는 적절한 그 대금을 받으시고 써주시거나 그러면은 이 목적 용도나 이런 것들을 제한해서 써주시거나 아니면 뭐 도로 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딱 정해놓고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뭐 기간 같은 것도 설정해야 그렇습니다. 되나요? 기간이라든지 면적 이런 것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소송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토지 사용 승낙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워낙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토지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차피 이웃 주민들 아니면 인근 토지주하고의 어떤 법적 문제가 되니까 원만하게 잘 해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원칙은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주시면 본인 토지와 관련돼서 어떤 향후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주시더라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밑에 땅을 팔거나 아니면은 제가 승낙서를 써줘서 그 당사자하고 제가 당사자인데 같이 이렇게 그 사람만 허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가 바뀌었을 때는 그 맹지인 토지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원래 토지 사용 승낙서라고 하는 것은 승낙서를 써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두 사람 사이에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요. 이게 토지 사용 승낙서 때문에 향후에 그 선생님께서 본인 토지를 매도를 하거나 이러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제 땅이 아닌 건. 토지 사용 승낙서는 승낙서를 써주신 분하고 받으시는 분 사이에서만 효력이 생기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토지 사용 승낙서를 어떤 특정인한테 써준 것 때문에 향후에 예측 불가능한 어떤 손해라든지 법적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만약 이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은 다음에 그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으신 분이 선생님 땅에다가 도로를 내거나 길을 내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그 길을 상당 기간 사용을 하다 보면은 그게 공로처럼 돼버릴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요구하시는 분의 의사나 이런 걸 정확히 확인을 하셔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만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단독주택인데요. 단독주택인데 저희가 월세를 2019년 9월 27일 날 이제 월세를 줬었어요. 근데 이제 300에 50에 줬는데 월세를 이 사람들이 11개월을 살고 나갔어요. 13개월을 살고 작년 2020년 9월 17일까지 살다가 나갔거든요. 9월 17일까지 살다가 가면서 그냥 계약 파기는 안 한 거예요. 자기네들만 그냥 옮겨갔어요. 짐을 하나도 없이 가서 겨울에 저보고는 한번 그랬었어요. 이걸 한번 그냥 빼주면 안 되겠느냐, 보증금을. 근데 겨울이 돌아오는데 내가 이걸 그냥 놓고 그냥 놀릴 수는 없지 않냐. 잘 안 나가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가버렸는데 그래서 보증금이 300이 걸려져 있었으니까 자기네들이 10월 27일까지 월세 계산이 10월 27일까지는 이제 월세를 낸 거예요. 10월 27일까지는 월세를 내고 지금까지 안 내고 있어가지고 그 보증금으로 만약에 공제를 한다 그러면 4월 27일까지면 보증금이 끝나버려요. 끝나버리는데 한 번 제가 2월달에 전화를 했더니 이걸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냐 이러면서 전화를 했더니
월세도 안 주고 있는데도 계약 기간이 있는데 뭘 어떻게 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계약 기간은 이제 9월 17일이 돼야 되잖아요, 올해. 예. 9월 27일이 돼야 되는데 계약 기간이 있는데요. 이러면서 월세도 안 주면서 저 사람들은 그냥 저렇게 유지하고 우리가 어쩔 수가 없나요? 그래도? 그 방법이 있는데요. 네. 그 차임을 연체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은 올해 가을이 돼야지 끝나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작년 한 9월요? 9월 정도까지 9월. 월세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계약은 살아있는데 월세는 계속 안 내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해지를 하시면 되는데 그 종전 임차인의 물건이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빈집이에요. 그런데 열쇠는 아직 넘겨받지 못하셨죠. 그죠? 열쇠는 우리 집에도 보조키는 있는데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뭐 겨울에는 솔직히 저희가 아무도 없으니까 보일러가 얼잖아요. 올겨울에 엄청 추웠잖아요. 네. 그래서 보일러를 좀 돌리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과금은 뭐 저희가 다 냈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 임대차 보증금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밀린 월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원래 부담했어야 될 비용을 다 공제를 한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해야 될 거고 없으면 반환할 필요가 없는데 일단은 선생님 댁에서 지금 원하는 부분은 일단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월세를 놓고 싶으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4월 27일이면 그 사람들이 보증금으로 가지고 저희한테 300만 원 냈던 거가 끝나는 거고 일단은 자기네들이 살 때 세금 안 낸 게 한 15만 원 있어요. 그러시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임대차 계약에 대한 해지 통지서를요. 네. 한 3월 말 정도에 보내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다 공제하면은 보증금 돌려줄 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차임연체로 해지를 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 효력이 없어지니까 다른 사람한테 놓으시면은 월세를 놓으시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그래도 그러면 해지 통보서라는 게 내용 증명으로 보내시면 돼요. 그거 내용 증명만 그냥 이렇게 보내면 돼요? 예, 보내시면 됩니다. 송달만 되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396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제가 직접 가진 않았지만 도장만 빌려줬을 경우에도 법적인 책임이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도장을 빌려준 경우가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돼야 되느냐가 문제인데요. 도장을 줬다는 의미가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만일 해석이 되게 되면 그 도장이 날인된 서류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같이 준 경우나 이런 경우에 대리권에 의한 계약 체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실제로는 소송에 가서 법적으로 다퉈봐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 도장을 준 경우에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단순히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그 당시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서 도장을 줬다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도장을 어떻게 주게 됐는지 계기라든지 사건 경위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합쳐져서 판단이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이제 보증에 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예, 그 보증에 네네.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보증인에 보증한다는 의사가 서면에 정확히 나타나줘야 되고 보증인의 서명 날인 또는 그 기명 날인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민법이 개정이 2015년도 그 경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그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통지 의무가 이제 인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보증인들이 주채무자의 채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면서 이제 보증을 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채권자가 보증인한테 그 주채무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된다. 그런 어떤 통지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나 통지 의무 같은 것이 인정이 되게 됐고요. 근데 그 설명이라는 것이 어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436조의 2에 이제 명시가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설명을 해야 되냐면 그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나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 정보라 이런 부분들을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저 원금이 얼마인지, 이자가 얼마인지, 위약금이 얼마인지, 손해배상이 얼마인지, 그 혹시 주채무와 관련돼서 뭔가 이자 같은 것을 뭐 3개월 이상 연체된 사실이 혹시 있는지, 그 다음에 주채무가 뭐 주채무자가 뭐 이행기에 이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뭐 그 다음에 그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 정보에 어떤 중대한 변화가 있는지.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득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워즈 플라워뱅크 최원선 대표 모시고 꽃과 식물 가꾸기에 대해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